주요 정치 이슈를 다루는 매일 챙겨봐야 할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1+1은 2가 되어야 하는데 이번 자유한국당이 보여준 통합은 결국 시민단체와 태극기 세력을 품지 못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반쪽짜리 통합에 그치고 말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마디로 정치꾼들이 모여 정치적 야합만 한 셈입니다. 14일 장기표 통합신당준비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시민사회단체 세력은 혁신이 없다며 이탈했고 우리 공화당, 자유통일당은 여전히 통합에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결국 시민단체는 들러리를 세운 건가요? 이번 통합 과정에서 108명 자유한국당이 고작 8명 세보수당에 질질 척끌려다니는 꼬라지를 보면 총선에서 과반수 획득해도 악질적인 좌파와 제대로 투쟁할 수 있을지도 의문스럽습니다. 14일 온라인 누리꾼들이 좋아요를 가장 많이 클릭한 뉴스는 4.15 총선을 60여일 앞두고 이른바 정부 심판론이 야당 심판론을 오차 범위 안에서 앞섰다는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 발표했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1일에서 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95% 신뢰 수준의 표본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여론조사 결과 현 정부 견제를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45%로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43% 응답보다 2%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3%는 모름, 응답 거절이었습니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공소장 비공개 논란 등이 중도층의 정부, 여당 이반을 불러온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14일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며 분노한 뉴스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13일 우한 폐렴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신촌의 상가를 찾아 손님이 적으니 편하시겠네. 돈 많이 벌어놓은 것 갖고 버텨야지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을 전한 기사였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이날 대학생들과 관광객들이 주로 찾는 신촌 명물거리를 찾았습니다. 우한 폐렴 확산과 대학교 개강 연기 등으로 인해 유동인구가 급감해 인근 상인들이 매출 감소 등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곳입니다. 채널A 등은 14일 정세균 총리가 상인들과 만나 대화를 나누는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동영상에 따르면 정세균 총리는 한 안경점에 들어가 여기가 유명한 집이라면서요. 손님들이 외국 손님들도 많이 있어요? 라고 물었고 이에 상인은 저희가 원래 많은 편이긴 한데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라고 답했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그러자 요새는 좀 줄었죠? 금방 또 괜찮아질 거예요. 원래 무슨 일이 있으면 확 줄었다가 좀 지나면 다시 회복되고 하니까. 그간에 돈 많이 벌어놓은 것 가지고 조금 버티셔야지라고 말했고 상인은 이에 빨리 극복해야죠라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세균 총리는 나아가 다른 음식점에 들러서는 반가워요. 요새는 좀 손님들이 적으시니까 편하시겠네? 라는 말을 건넸고 상인은 즉각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답하는 내용의 동영상이 보도되자 SNS는 물론이고 정치권도 발칵 뒤집혔습니다. 새로운 보수당 이준석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게 지금 국무총리의 자영업에 대한 인식이라고 개탄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박용찬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민생 현장을 몰라도 이렇게 모르며 민심을 몰라도 이렇게 모른단 말인가라며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에다 우한 폐렴까지 겹치면서 지금 대다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힘겨운 고초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일국의 국무총리가 서민들의 고통에 염장을 지르는 발언을 자영업자의 면전에서 대수롭지 않게 늘어놓을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아무리 농담이라 하더라도 농담에도 때와 장소를 가려야 하는 법이라며 지금 얼마나 많은 국민들과 서민들이 힘들어하는지를 조금이라도 헤아렸다면 이 같은 무개념 발언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공감 능력이 부족해도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비판을 면할 길이 없을 것이라고 꾸짖었습니다. 새로운 보수당 권성주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민생 탐방 응원쇼인 줄 알았더니 민생 염장 막말쇼였다며 귀를 의심하게 하는 정세균 총리의 상인 조롱 발언은 경제 폭망의 우한 폐렴 확산 이중고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상인들을 3번 죽이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정의당 강민진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정세균 총리가 한 문제의 말 매우 유감이라며 국민들의 아픔에 무감각한 태도였고 자영업자들의 현실에 대한 이해도 감수성도 없는 몰지각한 언행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본인의 배가 불러 바닥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도 정보도 없는 것인가라며 바이러스만큼 세균도 문제다. 핸드크림을 100개나 구입했더니 이만 손 씻고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것이 어떤가라고 원색 비난했습니다. 국민의당 김수민 창당준비위원회 대변인도 가짜뉴스이기를 바랄 정도로 눈과 귀를 의심케 하는 망언이라며 대한민국의 국무총리가 국민을 조롱했다. 보여주기식 방문쇼에만 골몰하다 보니 국민과 민생에 대한 총리의 평소 생각이 은연중에 드러나고 만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이와 관련 세종시에서 가진 출입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지금 조금 장사가 되지 않더라도 곧 바빠질 테니까 걱정 말고 편하게 생각하시라는 뜻에서 농담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정세균 총리의 농담이었다는 해명에 대해 온라인 누리꾼 7,500여 명 이상이 화나요를 클릭하며 정세균 총리의 해명을 절대 공감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베스트 댓글 순위에 오른 한 네티즌은 목함 지뢰로 다리 잃은 병사에게 실실 쪼개면서 짜장면 드립치는 문재인이와 함께 EQ 감성 막상막하라고 직격탄을 날렸고, 또 다른 네티즌은 취업 못하는 청년에게 백수라서 편하시겠다. 대머리한테는 머리 감을 필요 없어서 편하시겠다. 환자한테는 노만 있어도 되니 편하시겠다 말해놓고 욕먹으면 농담이었다. 끝이라고 조소했습니다. 정세균 총리의 발언 논란에 민주당 대변인은 아예 불난 곳에 대놓고 기름을 퍼붓는 논평을 내놓아 온라인 누리꾼들은 더욱 격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정세균 국무총리 논란에 대해 정세균 총리의 말은 개념충만 발언이라며 그 깊은 속정을 제대로 이해할 감수성이 정녕 없단 말인가라고 민주당 특유의 남탓을 했습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14일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세균 총리는 쌍용에 근무하던 시절 2년이 있었던 식당 종업원을 40년 만에 만나 자신을 기억하고 있는 것에 반가워하며 요새는 손님들이 좀 적으시니까 편하시겠네라고 친근감을 표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상황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며 총리를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으로 폄하하는 건 비열하고 악의적인 정치 공세일 뿐이라며 이 대화의 분위기와 맥락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서민 정서가 완전히 결여된 사람들의 감수성 부족을 드러낸 것에 불과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의 논평을 한마디로 압축하자면 참새가 봉황의 마음을 어찌 알요 이 말인 겁니다. 이에 온라인 누리꾼들은 감수성이란 말만 들어도 토 쏠린다. 니들이 하도 이용해 처먹어서더라며 실수를 실수라 안 하고 잘못을 잘못이라 안 하고 불법을 불법이라 안 하는 이번 정부는 해괴망측한 변명만 늘어놓는 변명 정권인가 싶다. 그냥 쿨하면 다돌이를 사서 매를 번다고 일침을 날렸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의 40년 만에 만난 사이라는 해명에 대해 식당 종업원만 40년 이상한 사람이란 말이냐? 40년 전 식당 종업원을 기억하는구나. 그런데 그 종업원이라는 사람은 그게 아닙니다라고 쌀쌀맞게 답하던데라고 힐난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채널A는 정세균 총리 민생탐방 후속 보도를 했는데요. 이것도 기가 막히고 말문이 막힙니다. 동영상에 따르면 정세균 총리는 커피집을 방문해서는 요즘 커피 가게들은 장사가 다 잘 되는 것 같던데 라고 하자 주인은 경쟁도 심하다고 대답했고, 이에 정세균 총리는 돈 많이 버시면 혼자 쓰지 마시고 직원들 많이 쓰시고 세금도 많이 내고 하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이 줄 폐업하는 마당에 경쟁이 심하다는 커피가게 주인에게 돈 많이 버시면 혼자 쓰지 마시고 이게 할 소리인가요? 이것도 정세균 총리의 실언인 거죠. 민주당이 14일 임미리 교수와 경향신문 고발을 취하하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임미리 교수는 특정 정치인의 싱크탱크 출신으로 경향신문에 게재한 칼럼이 단순한 의견 개진을 넘어 분명한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고발을 진행한 것이라고 임미리 교수의 과거 이력을 핑계 삼았습니다. 그러자 임미리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예상은 했지만 벌써부터 신상이 털리고 있어 번거로운 수고 덫이라고 올린다며 자신의 출생 연월일부터 출생지, 학력, 경력, 정당 활동 내역 등을 모두 게재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철수 캠프에도 이름이 올라가 있을 거다. 박사 과정 중이었는데 잘 아는 분이
이름을 넣겠다 하기에 마음대로 하라고 했다. 하지만 이름만 넣었지 캠프에는 나가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고발 취하는 당연하다면서 죄를 넘어 국민들께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임미리 교수는 14일 서울경제와의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 민주당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켰다는 점에서 내가 아닌 국민들께 사과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민주당 안팎에선 신중하지 못하게 고발장을 접수한 뒤 고발 취하 입장을 알리면서도 임미리 교수의 과거 이력을 언급하며 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논란이 중도 표심을 잃을 수 있는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보이고 있습니다. 야당은 벌써부터 날을 세워 비판을 퍼부었습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회의에서 이름에만 민주가 들어있지 행태는 반민주적 민주당이라며 파문이 커지고 비판 여론이 일자 고발을 취소하는 게 좋겠다고 했지만 물은 이미 엎질러졌다고 했습니다. 김웅 보수당 법치 바로 세우기 특별위원장도 이 정도의 칼럼을 두고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으로 투표 참여를 권유했다고 보는 것은 지나치게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해석이라며 이 정도 의견도 표현하지 못하면 그게 무슨 민주주의냐고 꼬집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임미리 고려대 교수 등에 대한 검찰 고발을 취하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현직 교수들이 없었던 일로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377개 대학 6,094명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는 정규모는 성명을 통해 민주당은 이렇게 형사고발을 해서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시켜 놓고 죄함으로써 마치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이 시침을 떼고 있지만 속으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데 대하여 크게 만족하고 있을 것이라며 전형적인 치고 빠지기로 목적을 달성한 민주당의 비열한 행태는 고발을 취하하면서도 진솔한 사과 한마디 없이 오히려 임미리 교수의 정치적 배경을 탓하는 뻔뻔함에서도 엿볼 수 있다고 hir난했습니다. 나아가 민주당이 임미리 교수를 고발한 데엔 공포의 전염이라는 비열한 의도가 있다고 분석하며 그 행태를 나치에 비유했습니다. 정규모는 나치가 정권을 잡을 때 반대파들을 잡아 가두었다. 일부러 풀어줬고 그 목적은 공포의 전염이라며 민주당은 임미리 교수의 사건을 통해 양심적 지식인과 시민들이 여간한 용기가 아니고서는 섣불리 나설 수 없는 자기검열의 분위기로 만드는데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이번 행태는 다분히 의도된 것으로 전체주의적 통치 방식의 하나로 보기에 충분하다며 입만 막으면 된다는 반민주적 선거 전략이 아니라면 이번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다짐하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집권한 후 민주당의 형태를 보면서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민주파리에 대해 새로운 평가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위 자칭 민주파리 세력들은 과거 이력을 들고 나와 민주파리를 훈장처럼 달고 다닌 걸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대중들에게 열변을 토하곤 하는데요. 그런데 이들의 행동적 사고를 보면 분명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건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북한도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국가 명칭으로 사용하죠. 단지 민주주의 앞에 자유 대신에 인민이라는 용어가 붙는 게 차이점입니다. 국가가 발전하려면 좌우 공존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혼탁하게 만드는 사회주의 불순 세력들이 좌파의 주축 세력화되는 게 문제인 거죠. 문재인 좌파 정권이나 좌파 정치권이 내놓은 정책 꼬라지를 보면 동일임금, 토지국유화 등 사회주의 지향적인 정책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은 민주파리를 정권 찬탈의 도구로 활용해왔던 겁니다. 이런 점을 우리 국민들이 반드시 깨닫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586 세대의 민주파리에 대한 사회적 재평가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사회주의 가면을 쓰고 민주파리한다? 더 이상 용인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38355님, 충성감사님, 구독료 후원 정말 감사합니다. 나라의 TV는 보다 더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자발적 구독료를 후원 형식으로 받고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